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당신에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특정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을지라도 아마 이 변화를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싸움도 아니고 명백한 단절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혼란스러운 현상입니다. 평소보다 0.5초 일찍 끝나버린 대화, 항상 답장이 빠르던 사람이 읽지 않고 남겨둔 메시지, 저녁 식탁 너머로 마주친 시선 한 번이 아무 말도 아무 일도 없었음에도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콕 집어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건은 아무것도 없었죠.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 순간들을 되짚어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최근에 한 말들을 되돌아보며 혹시나 상처를 줄 만한 잘못이 있었는지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사실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전에 쓰던 방식으로는 사과하거나 변명하거나 상황을 고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해도 아니고 여러분이 오만해졌다는 신호도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명확한 것으로 인류가 변화를 겪어온 역사 내내 진정한 변화를 겪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단지 이 현상이 여러분의 문 앞에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릴 만큼 명확하게 이름 붙여진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은 혼란스럽고 고립되며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최근 여러분의 과거 어느 시점에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가 마침내 스스로를 재배열했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내면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나의 선을 넘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변 공간으로 내뿜는 신호는 그들이 수년 동안 여러분이라고 인식해왔던 그 신호와 더 이상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면의 변화를 밖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것을 완전히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여러분이 단 한마디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침묵의 리듬에서 한때 산만했던 자리를 채운 여러분의 존재감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신경계가 무의식적으로 매우 실제적인 위협으로 읽어낸 바로 그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입을 열기도 전에 여러분의 에너지가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은 주파수 변화의 대가입니다. 이것은 예측 가능한 현상이면서 동시에 어떤 인간이든 철저히 혼자 감당해야만 하는 깊이 개인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더 나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달라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과거 버전의 여러분을 중심으로 구축된 현실 속에서 그 다름은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다시 되찾기 위한 더 나은 전략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작동하고 있는 이 전체 메커니즘에 대한 명확한 이해입니다. 주변의 에너지장이 실제로 무엇을 해석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되어가는 새로운 자신을 배신하지 않으면서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에 대한 혼란, 그 이면에는 무언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이 변화의 과정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대가와 관련된 훨씬 더 조용한 고통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려면 이 사람들과 얽힌 여러분의 개인적인 역사보다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의 뿌리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고 개인적인 감정과는 거리가 뗍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은 가족이나 친구들의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모든 인간 집단을 지배해온 고대 생물학적 법칙의 메아리입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집단의 생존은 전적으로 결속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동일함을 유지한 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이탈도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역학은 우리 종에게 깊이 뿌리내린 무의식적인 본능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집단은 보존되어야 하며 남들과 달라지는 구성원은 반드시 다시 무리 안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본능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식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대적인 인식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생존 프로그램입니다. 동일함을 안전함과 동일시하는 하나의 코드인 셈입니다. 이 고대의 코드는 그 논리에 있어서 무자비할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그것은 집단 구성원의 어떤 중대한 차이도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실존적 위험으로 간주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면의 변화 과정을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이 고대 알람 시스템이 그들의 의식적인 인지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완전히 작동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겠다고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속해 있고 한때 여러분도 속해 있던 그 시스템이 그저 모든 시스템이 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시스템은
여러분의 내면적 변화를 변칙으로, 즉 전체 집단의 안전을 위해 교정되어야 할 확립된 규범으로부터의 잠재적으로 위험한 이탈로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그들 입장에서 의식적이거나 악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에게는 그 경험이 극도로 사적이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생물학적 면역 반응의 사회적 버전과 같습니다. 집단이라는 유기체가 세포 하나에서 일어난 변화를 감지하고 평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느끼는 그 거대한 압박감은 개인적인 비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진화의 세월 동안 다듬어져 온 생물학적 지상 명령에 보이지 않는 무게입니다. 여러분은 전혀 의도하지 않게 집단 생존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신성한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침내 예측 가능한 존재이기를 멈추었고 시스템은 이제 여러분을 다시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역학은 최근의 학문 분야, 특히 가족을 상호 연결된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심리학의 영역에서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그려졌습니다. 20세기의 정신과 의사들은 임상 현장에서 가족을 처음으로 관찰하면서 모든 구성원 사이에서 놀랍도록 예측 가능하고 반복되는 상호작용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가족 시스템이 매우 섬세하고 전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감정적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균형 상태를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가족의 기본 상태이며 비록 그 온도가 끊임없는 약한 고통의 상태라 할지라도 그들이 익숙해진 감정적 온도입니다. 시스템은 이 익숙한 존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거의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무의식적인 부분에게는 익숙한 것이 항상 가장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암묵적인 특정한 역할이 부여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오디션을 보고 맡은 역할이 아니지만 완벽하게 연기하는 법을 배우게 된 역할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모두를 대신해 불안을 짊어집니다. 다른 누군가는 끊임없이 웃음을 주어 긴장을 풀어줍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지정된 실패자가 되어 다른 가족들이 상대적으로 성공했다고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연약한 구조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든든한 바위처럼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역할 배정이 전체 관계망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성은 모든 사람이 이탈 없이 자신에게 할당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내면의 작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치유되고 사물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자신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부여된 가족의 역할에서 일방적으로 사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집단의 불안을 떠안거나 듬직한 중재자가 되거나 가족 시스템에 존재하는 무언의 긴장을 조용히 흡수해 줄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역할을 거부함으로써 여러분은 사실상 전체 시스템의 힘의 공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리를 비움으로써 중요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시스템은 즉시 이 공백을 위기로 인식합니다. 여러분의 차별화, 즉 여러분 온전한 자신이 되려는 움직임은 전체 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가족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동원됩니다. 여러분이 방금 비운 그 자리로 여러분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모든 방향에서 미묘하지만 강력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스템적 압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이며 확고합니다. 그것은 오래되고 익숙하며 예측 가능한 항상성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구적인 정신과 의사 머레이 보웬이 개별 구성원의 차별화에 대한 시스템의 깊고 자동적인 저항이라고 불렀던 유명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중력만큼이나 그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만큼 강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행복하거나 건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속한 시스템이 여러분이 익숙한 모습이기를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여러분이 예측 가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그 안정성에 달려있는 시스템 자체의 지속적인 생존 인식에 비하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여러분의 새로운 생각에 대한 지적인 의견 충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거주하고 있는 에너지장의 심오한 변화에 대한 신체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이의 공기 자체에서 일어나는 교란을 감지하는 그들의 몸과 신경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조용한 방에 나란히 서 있던 두 개의 오래된 괴종시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두 시계의 진자는 오래전에 동기화되어
완벽하고 조용한 조화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리학자들이 결합 진동자라고 부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일하고 안정적인 공명, 즉 통일된 진동의 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조화는 그 방의 기본 상태입니다. 이 공유된 리듬은 그 방의 사물들이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방식에 대한 정의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그 특정한 밀폐된 공간의 현실을 지배하는 불문율입니다. 이제 한 시계 장인이 와서 두 시계 중 하나의 내부에서 작은 톱니바퀴 하나를 조용히 조정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진자는 약간 다른 리듬, 즉 새로운 주파수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계는 단지 새로운 똑딱 소리를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공유되던 리듬의 붕괴를 자신의 섬세한 내부 기계 장치 안에서 삐걱거리는 진동으로 느낍니다. 오랫동안 편안했던 조화는 완전히 사라지고 불협화음이라는 명백하고 불쾌한 감각으로 대체됩니다. 두 시계 사이에 공유된 공간은 이제 이 새로운 마찰로 가득 찹니다. 이 불협화음은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힘입니다. 이전에 동기화되었던 두 물체 사이에 존재하는 공유된 공간에서의 실질적인 불편함입니다. 두 번째 시계는 이제 첫 번째 시계를 이전 리듬으로 억지로 되돌려 놓거나 불협화음을 벗어나기 위해 아예 진동을 멈추고 싶어지는 강력한 에너지를 느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교란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주파수가 한때 공명하던 에너지장에 불협화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여러분의 성격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을 때 그들 자신의 신경계 상태에 대한 단순하고 솔직한 보고서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완전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던 관계의 공간에 실질적이고 불편한 에너제틱한 불협화음이 도착했음을 보고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현대 과학이나 심리학의 최근 발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전통을 통틀어 영적 성찰의 길에서 가장 일관되게 기록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인류 역사의 거의 모든 신비주의적 또는 영적인 전통은 이 정확한 단계를 묘사해 왔습니다. 그것은 진정하고 지속적인 확장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회적 마찰과 고독의 필수적인 시기입니다. 기독교의 사막의 교부들과 어머니들은 낡고 길들여진 자아를 마침내 벗어던질 수 있는 사막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도시, 즉 집단을 떠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신, 그리고 다른 인간들과의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교감을 향한 필수적인 단계로 여겨졌습니다. 수피 전통에서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칼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은거와 고립의 시기로서 형벌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교감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개인이 집단의 기대와 투사로부터 벗어나 더 조용하고 내면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성한 공간으로 이해됩니다. 불교의 길에서는 공동체나 승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인정하지만 종종 그것은 개인이 고독의 시련을 직면한 후에야 비로소 형성되는 진정으로 깨어있는 공동체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 문화에서 나타나는 시적인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 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반복적으로 관찰해온 구조적인 현상이며 모두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고 더 조건화되어 있던 여러분의 과거 상태를 중심으로 구축된 시스템에 에너제틱하게 얽혀 있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의식 상태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장애 차원에서 볼 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낡은 구조가 새로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터져버리지 않고서는 세수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는 고독은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새로운 자아가 안정될 수 있도록 공간이 비워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새롭고 더 진실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땅을 다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되어가는 새로운 모습의 구조를 온전히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토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나 독특한 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비개인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진화 생물학, 가족 체계, 이론 공명의 물리학,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명상 전통에 축적된 지혜가 정확히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각기 다른 각도에서 같은 인간의 딜레마를 바라보는 이 모든 다양한 지식의 길은 하나의 흔들림 없고 매우 명확한 지점으로 수렴됩니다. 시스템은 일부의 변화에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마음속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와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관계의 장으로 스스로를 조직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칙이며 이 의미는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상이 보편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찰 가능한 일련의 규칙을 따르며 패턴을 가진 모든 것은 고통 대신 인식을 통해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이 상황에 혼자가 아니며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을 처음부터 발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개인적인 고통과 깊은 혼란으로만 무장한 채 말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이 정확한 길을 걸어간 모든 이들이 그려놓은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힘의 희생자가 되는 대신 지금 작용하고 있는 힘을 읽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다 끝난 지 한참 후에야 그 감정적 고통만을 느끼는 대신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패턴을 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측 가능하고 기록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시련 동안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던 막대한 개인적 죄책감의 무게를 덜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큰 틀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대답일 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내밀하고 고통스러운 세부 사항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거대하고 비개인적인 진화적 압력이 어떻게 오늘 아침 식사 자리에서 파트너가 아무 이유 없이 내뱉은 날카로운 한마디로 바뀌어 나타나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지난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당신에게 보낸 미묘하고 실망스러운 시선을 통해 어떻게 가족 전체 시스템의 항상성에 대한 필요가 실행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면에 보이지 않는 주파수 변화가 어떻게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러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 그토록 파괴적인 힘으로 내려앉을까요? 그 전달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존재 상태를 그들의 반응 상태와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와 전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저 마법일 리 없습니다. 비개인적인 법칙과 개인적인 경험 사이에는 반드시 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말과 침묵 그리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세한 제스처를 통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구체적인 과정 말입니다. 왜냐하면 작동 중인 그 메커니즘을 볼 수 있다면 마침내 그것이 만들어내는 드라마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의 톱니바퀴에 짓눌리지 않고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의 깊은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다시 단단한 땅을 딛게 해줍니다. 하지만 메커니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명확하게 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우리에게 다음 문을 열어줄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신호는 정확히 어떻게 전송되는 것일까요? 전체 전송 과정은 언어의 수준 아래 단어가 결코 완전히 닿을 수 없는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때 여러분의 의식적인 마음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적 변화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의견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몸이 이해하는 부인할 수 없는 미묘한 언어, 즉 여러분의 육체의 언어를 통해 가장 먼저 방송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어깨를 펴는 새로운 방식 자세의 미세한 변화, 완전히 침묵 속에 앉아있을 때의 낯선 호흡의 리듬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것은 더 직접적이거나 어쩌면 더 평온해졌을지도 모를 당신의 시선의 질을 통해 방안을 가로질러 여행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것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목소리 톤이 반음 정도 낮아졌거나 말하는 속도가 느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에너지장으로 보내지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인간의 신경계는 아주 정교하고 민감한 악기입니다. 그것은 수백만 년에 걸쳐 타인에게서 안전 위협, 그리고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이러한 무한히 미세한 신호를 읽어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신경계는 어떤 말이 나오기 훨씬 전에 그들의 의식적이고 분석적인 마음을 완전히 우회하여 여러분의 몸에서 나오는 이 새로운 데이터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자세가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낯선 느낌을 몸으로 직접 느끼며 그것은 그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듭니다. 언어 이전의 이 신호는 전체 메커니즘의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층입니다. 상대방의 몸은 그들의 마음이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기 전에 여러분이 변했다는 것을 먼저 압니다. 이 메커니즘의 두 번째 층은 여러분의 사적인 삶에서 이 중요한 사람들 한 명 한 명과 여러분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계약이 조용하고 일방적으로 깨지는 것입니다. 모든 친밀한 관계는 무언의 합의라는 토대 위에 구축됩니다. 관계의 조건 역할, 경계 허용 가능한 감정의 범위를 지시하는 암묵적인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문서로 작성되거나 명시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함께 나눈 웃음 논쟁, 그리고 편안하고 쉬운 침묵을 통한 수천 번의 미세한 상호작용으로 협상되었습니다. 이 길고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계약은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패턴으로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운영체제였습니다. 그 계약은 나는 나의 이런 버전이 될 것이고 너는 너의 그런 버전이 될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사이에 이 특정한 역학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여러분의 주파수 변화를 이끈 내면의 작업을 했을 때 여러분은 사실상 그 보이지 않는 계약을 가져와서 합의의 다른 서명자와 상의도 없이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계약 위반을 깊고 개인적인 배신으로 느낍니다. 비록 애초에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아는 유일한 사실은 여러분이 무언의 약속에서 여러분의 몫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경고나 사전 협의 없이 게임의 기본 규칙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느낀 시스템은 세 가지 매우 예측 가능한 방식 중 하나로 반응합니다. 이것들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든 시스템의 혼란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조용한 철수입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여러분에게서 멀어지고 연락을 줄이며 접근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불협화음으로부터 자신의 시스템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고안된 의식적인 처벌은 아닙니다. 귀에 거슬리고 낯설거나 단순히 처리하기 너무 어려워진 주파수로부터 멀어지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공유된 관계망에서 새로운 파괴적 요소가 된 여러분과 물리적이고 감정적인 거리를 둠으로써 내부의 평형 상태를 회복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퇴행 테스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내면 변화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영구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고안된 더 적극적인 형태의 참여입니다.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옛 익숙한 모습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상황을 만들어서 예전의 여러분이 아직 내면에 남아있는지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웃기지 않는 예전의 내부 농담을 꺼내거나 익숙한 패턴의 논쟁을 시작하거나 예전에 함께 즐겼던 험담 같은 것을 미끼로 던질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변화가 진짜이고 영구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일시적인 단계인지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묻고 있습니다. 예전의 네가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는 거지. 세 번째이자 흔히 가장 고통스러운 반응은 베일에 쌓인 적대감입니다. 여기서는 그 사람의 내면적인 불편함이 외부로 투사되어 여러분의 성격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으로 재구성됩니다. 바로 이럴 때 너 변했어 같은 말들이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튀어나옵니다. 새로 찾은 여러분의 평화는 오만함으로 새롭게 세운 경계는 이기심으로 묘사되는 지점입니다. 그들 자신의 불안감과 내면의 불협화음은 이제 편하게 여러분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성격적인 결함으로 전환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시스템이 이러한 혼란을 납득하는 방식입니다. 그들 자신의 현실이 한때 믿었던 것만큼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한 가능성에 직면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쉽습니다. 이 모든 반응의 기저에는 집단의 감정적 경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교란이 깔려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능에 있어서 무자비할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어떤 가족이나 친구 그룹에서든 감정 노동은 이러한 무언의 규칙에 따라 분배됩니다. 각 사람은 시스템의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할당받습니다.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 집단의 불안을 짊어지도록 지정됩니다. 다른 사람은 긴장을 푸는 역할을 맡은 광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집단의 감정적인 릴을 내리는 든든한 바위입니다. 변화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할당된 감정적인 기능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농담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감정적 경제에 커다란 공백을 남깁니다. 이제 시스템은 균형을 잃었고 어떻게든 여러분을 다시 그 역할로 돌려보내거나 다른 사람을 찾기 위해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내용을 처리하기도 전에 주파수에 먼저 반응한다는 단순하고 냉혹한 사실을 통해 이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진동은 항상 여러분이 내뱉는 말보다 앞서갑니다. 1년 전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했던 말과 똑같은 문장을 말하더라도 그 뒤에 깔린 에너지의 파장이 다르다면 그것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이 한 말의 사전적 의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존재가 내뿜는 새로운 신호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이 인식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깊게 오해받는다고 느끼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말로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주파수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반복되는 일요일 저녁 식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이 저녁 식사는 예측 가능하고 변함없는 대본을 따랐습니다. 같은 주제 같은 논쟁 해결되지 않은 같은 가족 간의 긴장. 수년 동안 이 대본에서 여러분이 맡은 역할은 특정한 삼촌과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즉 가족 드라마에 믿을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갈등 제공자가 되는 것이었지만 최근 여러분은
내면의 작업을 해왔습니다. 심리 치료를 받거나 명상을 했거나 단순히 그 특정한 에너지 소모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에 삼촌이 늘 던지던 미끼를 던졌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반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을 방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완전히 조용히 머물 뿐입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같은 중립적인 말을 한 뒤 계속해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에서는 평화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비반응성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침묵은 시스템에 의해 평화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월함의 선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시스템은 새롭게 찾은 여러분의 차분함을 오만한 비판의 한 형태로 해석합니다. 기대했던 과거 반응의 완전한 부재는 저녁 식탁의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식탁의 에너지가 순식간에 바뀌고 매우 팽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뒤따르는 침묵은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팽팽하고 시끄럽고 비난이 가득한 침묵입니다. 모두가 방금 규칙 하나가 깨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말할 수 없다 해도 식탁의 다른 누군가, 어쩌면 어머니가 균형을 되찾기 위해 여러분을 다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무슨 일 있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참 조용하네. 삼촌은 자신의 입장을 더 강하게 주장하며 이제는 대놓고 여러분을 도발하기 위해 더 자극적인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시스템은 이제 예전의 여러분을 불러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중심을 지키고 차분함을 유지한다면 단 한마디 말도 오가지 않은 채 하나의 이야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가 이제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나 봐 라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취하는 모든 행동, 소금을 건네거나 날씨에 대해 한마디 하는 것조차 이제는 이 무자비하고 깊이 왜곡된 새로운 렌즈를 통해 필터링됩니다. 새로운 모습의 여러분은 가족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경멸로 해석됩니다. 여러분은 일요일 가족 식사의 무언의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사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일요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삼촌과 함께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분명 그런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그토록 벗어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했던 예전 모습의 자신을 연기하라는 집단으로부터의 그 특정한 압박감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개인적인 침묵이 공격의 한 형태로 오해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새로 찾은 평화가 오만함으로 읽히고 여러분이 세운 경계가 타인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취급되는 경험 말입니다. 평생을 알고 지낸 사람들과 한 방에 있으면서 그들이 현재의 여러분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그 기분이 정확히 어떤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새로운 인식에서 무언가를 말했을 때 그것이 이물질처럼 떨어져 혼란이나 의심을 일으키거나 대화 주제가 급하게 바뀌는 것을 보았던 그 정확한 순간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체 메커니즘은 의식적인 삶의 표면 아래에서 조용히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대가가 그토록 엄청난 이유입니다. 그 대가는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생명력으로 치러집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이름을 붙이지도 못한 채 이 보이지 않는 역학에 갇혀 수개월, 어쩌면 수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반응과 점점 멀어지는 거리에 대해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말입니다. 그 대가는 여러분의 내면적 변화의 가능성 자체를 거부하도록 조직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불태우는 막대한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짊어지고 다니는 축적된 죄책감입니다. 단순히 원래 되어야 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되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어쩐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그 느낌입니다. 그 대가는 여러분이 하는 방어적인 퇴행으로 치러집니다. 압박감에 굴복하여 단지 모두를 다시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예전에 여러분을 연기하는 나약한 순간들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순간들 뒤에 찾아오는 느낌, 즉 공허한 자기 배신감, 부서지기 쉽고 거짓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저버렸다는 쓴맛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중 가장 높고 보이지 않는 대가는 여러분 자신의 인식에 대한 신뢰가 천천히 부식되어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스러운 자기의심의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현실과 정신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맞을지도 몰라. 내가 정말 차가워지고 있는 걸까? 이 긴장감은 내 상상일지도 몰라. 이 성장은 그저 착각일지도 몰라. 이것이 깨어남의 전체 과정에 붙는 숨겨진 세금입니다. 사람들을 잃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 실제로 진실인지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위험에 관한 것입니다. 메커니즘을 그토록 명확하게 보고 나면 이 새로운 지식을 도구로 삼아 전장의 지도를 그리고 분석하고 마침내 사람들을 분류하여 이제는 여러분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고 다른 모든 사람은 절망적으로 그 안에
갇혀있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충동이 가장 먼저 들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정교한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드라마의 희생자 변화의 주체, 혹은 심지어 초연한 분석가 등 그 어떤 역할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한 여러분은 여전히 그 기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전환, 즉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습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바라보는 위치의 근본적인 이동입니다. 이 전체 현상을 처음부터 관찰해온 여러분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강력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은 조용하고 확고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거절의 고통이나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는 여러분의 부분이 아닙니다.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애쓰거나 압박감 속에 퇴행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모든 드라마가 펼쳐지는 움직임 없는 의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의 단순한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쓰인 조용한 여백이기도 합니다. 이 의식은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미련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이 속한 의식의 광활한 장 안에서 일어나는 형태의 움직임을 목격할 뿐입니다. 시점의 최종적인 전환은 여러분의 주요 정체성이 고통받는 등장인물에서 고통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단순히 지켜보는 의식으로 이동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종종 폭풍이 지나간 직후에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은 방금 그 힘든 가족, 저녁 식사를 떠났거나 긴장된 전화 통화를 끊었습니다. 아마도 조용한 골목길에 시동이 꺼진 차 안에 앉아 혼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일정하고 조용한 여러분의 숨소리뿐입니다. 가슴에 익숙한 답답함, 즉 갈등의 신체적인 메아리가 돌아옵니다. 오해받고 버림받았다는 오래된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맴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런 피해의식이라는 오래된 이야기에 익숙한 자력을 느낄 수 있지만 이번만큼은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마치 광활하고 텅 빈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그 모든 사고의 패턴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새롭게 초연한 태도로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그 이야기 사이의 빈 공간에서 여러분은 가슴의 통증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처음으로 어떤 판단이나 꼬리표 없이 그것을 바라봅니다. 마음이 평소에 갖다 붙이던 이야기 없이 날 것 그대로의 감각 자체를 들여다봅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 없이 그저 그것을 온전히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접 바라봄으로써 마침내 그것의 진정한 본질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감정이 방금 대화한 사람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비통함이 아닙니다. 그 통증은 과거의 정체성이 여러분에 대한 통제력을 놓아줄 때 느끼는 신체적 감각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정 위에 세워졌던 여러분 일부분의 마지막 떨리는 숨결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소속감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작고 정해진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 스스로 형태를 비트는 법을 배웠던 자아의 수축입니다. 이 고통은 현재 순간에 가해지는 새로운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되고 굳어버린 흉터 조직이 녹아내리며 새로운 것을 위한 길을 내어주는 느낌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내면의 공간으로 생명력이 돌아오는 감각입니다. 초기의 해동 과정은 항상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조용하고 고독한 순간 여러분은 이 모든 싸움이 유령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존재해도 된다는 허락을 구해야만 했던 과거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깨달음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하나의 법칙, 즉 보편적인 원리를 가리킵니다. 우주적인 차원부터 가장 내밀한 차원까지 모든 에너지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지배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주파수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사회적 상황에 따라 숨기거나 드러낼 수 있는 기분이나 의견도 아닙니다. 주파수는 여러분이 존재하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현실을 담는 그릇이며 그 크기와 질감 대기압을 정의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방입니다.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겪을 때 여러분은 단순히 방을 새로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방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벽을 허물고 천장을 높인 것입니다. 아늑하고 예측 가능한 예전 방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은 이제 낯설고 넓으며 매우 불편하게 느껴지는 공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불편함은 여러분의 새로운 믿음이나 생각에 대한 지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생리적 고통, 즉 더 이상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는 공간에서의 에너제틱한 현기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힘들지만 가장 심오하게 자유를 주는 진실로 이어집니다. 예전 방을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말은 그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확장된 현실에 대한 묘사를 그들의 더 압축된 현실로 보내려는 모든 시도는
왜곡된 신호, 즉 이해할 수 없는 소음으로 도착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새로 찾은 자유에 대한 여러분의 표현은 그들의 삶에 대한 암묵적인 비난으로 들릴 것입니다. 평화로운 초연함은 차갑고 거만한 단절의 한 형태로 해석될 것입니다. 완벽한 설명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십 년을 보낼 수도 있지만 언어의 다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주파수 사이의 간극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이고 에너제틱한 차원에서의 불가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실패도 아니며 그들의 개인적인 결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에너지 공명의 법칙일 뿐입니다. 공간 자체가 그 안에서 무엇을 인지할 수 있는지를 지시합니다. 이 깨달음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여러분의 경험이라는 내면의 풍경 전체가 이 새로운 진실을 중심으로 스스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해받아야만 했던 필사적이고도 평생에 걸친 프로젝트가 마침내 끝이 납니다. 생명력을 그토록 많이 소모했던 그 엔진이 마침내 조용해집니다. 그 자리는 훨씬 차분하고 중심이 잡힌 의도로 채워집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자신의 경험에 진실하고 명확해지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더 이상 관객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대화를 리허설하는 것을 멈춥니다. 내뱉어지지도 않을 비난에 대비해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일도 그만둡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그 모든 작전의 무대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거두어들입니다. 분노나 억울함이 아닌 깊고 조용한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들을 나의 현실로 끌어들이려는 그 지치는 노력을 벌입니다. 싸움의 덧없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력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받기 위한 불가능한 과제에 낭비되지 않습니다. 생명력은 회수되어 여러분의 새로운 공간에 온전히 거주하는 본질적인 작업에 재투자됩니다. 깊은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진동의 현실에서 여러분을 찾을 운명인 사람이라면 어떤 말도 필요 없는 공명의 인도를 받아 여러분을 찾아낼 것이라는 조용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예전 공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에 역설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으로 맑고 단순한 형태의 연민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현실에서 안정을 느끼기 위해 더 이상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지 않을 때 마침내 그들 세계의 논리 안에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되어가는 새로운 모습을 그들이 인정해야 한다는 숨겨진 계약 없이 과거의 기억과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적 얽힘에서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동기화된 미래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공유했던 역사를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깨끗하고 존중받는 거리감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마침내 진짜 전쟁은 한 번도 그들과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아직도 그들의 허락을 기다리던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인 내전이었습니다. 이 패턴을 이토록 선명하게 한 번 보고 나면 다시는 못 본 척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인간관계의 세계 전체를 바라보는 영구적인 렌즈가 됩니다. 이제 게임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종류의 책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고쳐야 할 책임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책임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더 나은 대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현상에 참여하는 조건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핵심 원칙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삶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조용히 내면으로 철수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시스템의 연료를 붓는 일일 뿐입니다. 당신이 내놓는 모든 변명은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도달한 진실, 당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내면의 공간은 애초에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수결로 정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그들에게 당신의 현실을 납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변화가 진짜이고 유효하다고 느끼기 위해 그들이 납득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수행하게 될 첫 번째이자 가장 어려운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해석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단순하고 파격적이며 심오하게 자유로운 기술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도발하려는 의도로 말을 던질 때 옛 본능은 이를 해명하고 오해를 바로잡고 당신이 여전히 착하고 사랑 많은 사람임을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어야말로 시스템이 당신을 다시 추함하기 위해 정확히 필요로 하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반응은 예전의 당신이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것은 수동적 공격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비난이 당신의 현실에 내려앉을 자리가 없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언어 공격은 아무런 저항이나 마찰을 만나지 못함으로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의 반응하지 않음이라는 열린 공간 속으로 녹아 사라집니다. 누군가 당신이 참 멀어졌다고 말할 때 예전의 자아는 자신의 따뜻함과 아직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려 서두릅니다. 새로운 대응은 조용한 존재감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 이해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경험이 그들에게는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당신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태도입니다. 그들이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이 연습에는 엄청난 내면의 안정과 수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에 대해 오해하도록 내버려두고 당신의 새로운 상태에 대한 그들의 오독에 완전히 평화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의견은 더 이상 당신의 소관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연습은 재조정 테스트 중에 있는 관계와 진정으로 에너지가 다한 관계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마찰이 영원한 단절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당신의 변화에 의해 그저 테스트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의 새로운 모습이 안정적인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는 눈에 띄는 특유의 질감이 있습니다. 긴장 속에서도 진정으로 다시 이어지는 순간, 예전의 따뜻함이 스쳐가는 순간, 혹은 혼란을 뚫고 빛나는 예기치 않은 이해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의 연결은 숨을 쉽니다. 비록 한동안은 불규칙하게 숨을 쉴지라도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에너지의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당신의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 재구성되며 더 다르고 진실한 균형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당신과 함께 진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가 다한 관계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발적으로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만남이 의무감이나 과거의 역사에 의해 작동되는 옛 대본의 연극처럼 느껴집니다. 만날 때마다 예전의 당신으로 나타나기를 요구하는 공간입니다. 당신이 되어가는 새로운 모습이 숨 쉴 틈조차 없습니다. 시간만이 이를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하고 진정한 진단 도구입니다. 사람들을 삶에서 잘라내는 즉각적이고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패턴을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발전된 연습은 고치거나 깨우치거나 바꾸려는 그 어떤 목적도 없이 이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성장을 그들에게서 인정받으려는 미묘하고 종종 무의식적인 사명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더 나은 길을 보여주는 스승 치유자 또는 본보기로서 나타나는 것을 멈춥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주파수를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지 않고 당신만의 조용하고 안정적인 주파수를 가지고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그들에 대한 아무런 의도 없이 그저 당신의 공간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가능해질 때, 그들이 달라져야 한다는 모든 욕구를 내려놓을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서로 공유하는 에너지장에 대한 압박을 멈추게 됩니다. 그 압박감이 사라지면 어떤 사람들은 전적으로 스스로 당신 곁에서 새로운 종류의 안전함을 느끼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방어적인 적대감이 진정한 호기심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무엇이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신경계는 당신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오랜 친구로부터 두려워하던 그 메시지를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너 요즘 정말 거리감 느껴져.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진실의 순간입니다. 옛날의 당신이었다면 밀려오는 죄책감과 공황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신의 엄지손가락은 화면 위를 날아다니며 연락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복잡하고 모호한 변명이 담긴 긴 문단을 작성했을 것입니다. 일이 바빴다.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더 자주 전화하겠다. 더 노력하겠다며 온갖 말을 적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반응은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관리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그것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협상입니다. 그것은 깊은 자기 방기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새로운 연습을 완전히 내재화한 당신은 메시지를 보고 심호흡을 합니다. 예전에 익숙한 죄책감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지만 반응하지 않고 그저 지켜봅니다. 그 말을 비난이 아닌 그들 경험에 대한 단순한 보고로 읽습니다. 그들은 그저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진실입니다. 당신의 진실이 아닙니다. 잠시 고요히 머문 후 당신은 짧고 차분하며 솔직하게 답합니다. 따뜻하면서도 자신을 변명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응답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적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 알아. 내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거든. 우리 우정을 소중히 생각해. 조만간 제대로 연락할 시간 한번 갖자. 이 대답은 방어하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당신 자신의 내면적 성장 과정을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무언의 부정적 서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감정은 존중합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중심이 잡힌 상태에서 나온 대답입니다. 현재의 자신을 배신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조건으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가자는 초대장입니다. 이 연습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눈치채는 것은 그들의 변화가 아니라 당신 내면 상태의 깊고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사교적인 상황에 들어갈 때마다 안고 가던 끊임없이 낮게 웅웅거리던 불안감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갈등에 대비하던 마음속 준비는 시작조차 되기 전에 그저 멈춰버립니다. 힘든 가족 모임이 끝난 밤에도 더 깊이 잠들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몸이 더 이상 말없는 소모전의 에너지 찌꺼기를 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단어를 찾기 위해 대화를 리허설하고 반복 재생하던 마음속 내레이터는 그저 기력을 다해버립니다. 당신의 마음은 살아가기에 훨씬 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 됩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주변 환경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에너지의 새로운 내면적 재편성에 반응하여 외부 현실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테스트 단계에 있던 관계들은 새롭고 안정된 기반을 찾아 더 진실한 형태로 깊어지거나 아니면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다했던 관계들은 아무런 드라마 없이 당신을 놓아주기 시작합니다. 전화가 끊기고 초대가 중단되며 당신은 진정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마지막에 대립하는 장면도 드라마틱하게 인연을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관계는 고요한 공기 속에서 형태를 잃어가는 연기처럼 조용히 녹아 사라질 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놀라운 징후는 그 비워진 공간에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들일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온 것처럼 갑자기 새로운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전에 당신과 얽힌 과거가 없고 당신이 더 작은 역할을 맡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기대감 없이 지금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당신을 만납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전혀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 연결은 즉각적이고 공명하며 당신이 무언가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금 당신이 일관되게 세상으로 내뿜는 주파수를 알아볼 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고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단순한 구조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당신이 신호를 바꿨으니 거기에 반응하는 현실도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과정은 단지 관계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펼쳐지고 있는 훨씬 더 깊은 변형을 가리킵니다. 당신 존재의 본질적인 질과 관련된 변형 말입니다. 당신이 얻고 있는 것은 단지 일련의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존재할 권리를 다른 이들과 타협하지 않는 존재 말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이 여정의 중심이 되는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기 훨씬 전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메아리치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당신 내면에 실제로 일어난 변화를 설명할 말을 찾기도 훨씬 전부터 당신의 변화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이 길을 걸어온 후 당신은 그 답이 결코 간단한 설명이나 그들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는 대본에 있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 삶의 고통스러운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는 숨겨진 결함이나 상대방의 근본적인 오류를 찾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당신의 최근 선택에 대한 개인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그들이 함께 살아가고 서로 공유하는 에너지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시스템 차원의 보고서입니다. 당신 내면의 주파수 이동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다른 인간들과 함께 사는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이 에너지적 진동을 가장 먼저 감지합니다. 오랫동안 서로에 익숙하고 예측 가능했던 연결을 정의해온 바로 그 공명의 변화입니다. 그들은 그저 거대한 지각 변동을 보고하는 민감한 계기판일 뿐입니다. 당신과 관련하여 그들이 딛고 있는 땅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때 당신은 이 외부적인 마찰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믿었습니다. 인생에서 뭔가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하게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고통스러운 징후로 보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이 소중한 모든 것을 대가로 요구한다는 증거로 여겼습니다. 이 내면의 자유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봅니다. 그들의 반응은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내면의 작업에서 이룬 궁극적인 성공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해온 보이지 않는 작업이 당장 당신을 둘러싼 세상 전체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이 보여주는 외부적인 확인입니다. 그들의 인정하는 말로는 결코 전해질 수 없었던 바로 그 증명입니다. 그들의 시스템적 저항은 당신 의식이 진정으로 되돌릴 수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는 바로 그 표식입니다. 이 단 하나의 심오한 인식은 낡은 정체성을 녹여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외부의 인식과 의견이라는 흔들리는 기반 위에 세워졌던 그 정체성 말입니다. 거리감이 생기고 까다로워지고 타인과의 연결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낡은 이야기는 이제 영원히 내려놓을 수 있으며 다시는 집어들 일이 없습니다.
무겁고 익숙한 죄책감과 끊임없는 자기 의심으로 가득했던 그 모든 서사는 당신의 새로운 현실 속에서 더 이상 딛고 설 단단한 기반을 찾지 못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잃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들여진 작은 자아의 이야기입니다. 외부 사람들에 의해 규정되는 드라마 속 등장인물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드라마에서, 그리고 그 지치는 스토리라인의 강력한 끌어당김에서 결정적으로 한 걸음 물러난 것입니다. 당신은 체스판 위의 한 조각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인생의 게임 전체가 펼쳐지고 있는 고요하고 널찍한 운동장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에너지장이며, 살아있는 모든 에너지장의 본질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유동적이고 지능적이며 목적을 가진 전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부 구조와 깊은 핵심의 진실성에 대해 늘 더 새롭고 더 일관되며 더 지속 가능한 표현을 추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때 그 구성 요소들은 그 중심의 새롭고 더 안정된 진동의 기준점을 둘러싸고 자연스럽고 비개인적으로 재편성됩니다. 익숙했던 일부 요소들은 조용히 이 장의 가장자리로 물러날 것입니다. 그들은 밀려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시스템 내에서 그들만의 새로운 자연스러운 위치를 찾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또 다른 요소들은 더 가깝고 더 깊이 공명하는 궤도 안으로 이끌려 들어올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요소들이 어디선가 나타 가장자리를 채우며 당신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체 과정은 에너지장에 닥친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 스스로의 생명력과 새로운 무언가로 진화할 수 있는 내재적 능력을 보여주는 명확하고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창조적인 재조정을 향한 아름답고도 필수적인 행위이며, 당신의 삶을 위한 관계적이고 개인적인 신성한 질서의 더 높고 복잡한 형태로 나아가는 움직임입니다. 자신을 에너지장과 동일시하는 사람은 이러한 움직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깊은 두려움 때문에 과거의 형태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예전 패턴과 새로운 패턴 사이의 빈 공간을 상실로 해석하지 않고 다음 현실이 나타날 비옥한 토양으로 봅니다. 당신은 이 모든 쉴 새 없는 움직임을 허용하는 고요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들만의 방식으로 변형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두는 깊은 존재감입니다. 당신은 변형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변형을 담아내는 그릇 그 자체입니다. 이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개인적 자유와 주권의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당신에게는 분명 극도로 사적이고 외롭게 느껴졌을 이 여정은 완벽하고 완전한 진공 상태에서 오직 당신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투쟁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거대한 집단적 과정의 완벽한 조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와 똑같은 교훈을 동시에 배우며 인류 모두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조용한 개인들의 세대가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나 냉소적인 고립의 벽으로 상처받기 쉽고 열린 마음을 가두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집단과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지 발견하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권적인 개인이 되는 법을 배우는 동시에 깊고 진정성 있으며 의미 있는 타인과의 인간적인 연결에는 완전히 열려있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롭고 파격적으로 명확한 방식의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가진 구조적이고 에너지적인 온전함을 희생하지 않고 친밀하게 연결되는 방법 말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인류에게 주어지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의 기술입니다. 의무나 과거의 역사가 아닌 명확한 에너지적 개인 공명에 기초하여 유대를 형성하는 능력입니다. 어려운 상호작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때마다 당신은 깊고 서로 연결된 새로운 집단의 장에 안정의 마디를 하나씩 더하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과거의 익숙한 패턴으로 퇴행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이 조용히 목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름의 조용하고 겸손한 방식으로 새로운 지도를 그리며 그저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로 모두가 앞으로 나아갈 더 정직한 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우주에서 한 구석을 정확하게 누비는 당신의 항해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삶에 알려진 경계를 훨씬 넘어서는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전문가가 고쳐야 할 사적인 병리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식 그 자체에 깊은 진화적 도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당신의 존재에 통합됨에 따라 당신의 존재감이 가진 질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결코 이름 붙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들의 의식적인 마음에는 이 공간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묘사할 언어가 없더라도 그들의 신경계는 읽을 수 있는 미묘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의견이나 일시적인 인정에서
자신이 존재할 권리를 찾지 않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근본적인 존재 자체는 더 이상 외부 위원회가 답해야 할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제 내면에서부터 온전히 그리고 평온하게 머무르는 자명한 진실입니다. 이것은 무엇도 갈구하지 않는 그런 존재감을 만들어냅니다. 인정받거나 중요하거나 온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안도감을 얻기 위해 외부 세계에 끊임없는 확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뿌리는 외부의 어떤 지지도 얕게 구하지 않고 오직 내면 깊숙이 자라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새롭게 발견한 자급자족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실한 연결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더 착해지거나 그들의 필요를 더 잘 맞추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내면에 보이지 않는 생명력 결핍에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는 세계에서 있는 그대로 존재할 근본적인 권리가 있다고 느끼기 위해 특정한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욕구를 마침내 멈추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변화는 다른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당신 삶의 전체 에너지 공식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바꿔놓습니다. 마침내 진실하고 흘러넘치는 충만함 속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계약이나 암묵적인 기대 없이 자유롭게 주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소속감을 확인하기 위해 고안된 거래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우아하고도 일관되게 차지하고 있는 새로운 존재 상태의 진정한 표현인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경계는 당신의 이 심오한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장에서 요구가 사라진 것과 이제 깊어진 내면의 조용한 안정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안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따뜻하고 열린 관심에 대한 보답으로 당신이 그들에게 절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몸으로 이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당신에게 완전히 새롭고 흔히 깜짝 놀랄 만큼 예측 불가능하게 아름답고 솔직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정은 관계를 지키거나 끝내는 것에 대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어떤 관계도 결코 줄 수 없는 질적인 존재감에 도달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주도록 설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가 진짜임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이 봐줄 필요가 더 이상 없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외로움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더 깊은 이해가 항상 당신의 삶에 도달하기로 되어 있던 바로 그 통로였습니다. 이 시기에 당신은 자신의 확장에 대해 벌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찰을 통해 이 세상에서 당신만의 온전하고 주권적인 존재로 나아가도록 안내받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현재의 당신, 그리고 당신이 되어가는 사람의 진실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을 완전히 멈추라는 초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진화해도 되는지 묻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에게 그 권한을 마침내 부여했으며 결국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했던 유일한 허락이었습니다. 궁극적인 자유는 아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 남는 사람, 그리고 각자만의 고유하고 사적인 이유로 떠나야 하는 사람 모두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실의 아픔이 날카롭게 느껴질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사람들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었던 그릇보다 당신이 너무 커버린 것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철저히 혼자 걸어온 영토를 지도로 그리는 깊은 인식의 행위였습니다. 이 여정에는 당신 삶의 구조를 들여다보고 아주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작동해온 패턴을 확인하려는 용기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토록 분명하게 보게 될 때 종종 변해야 할지 모를 인연에 대한 조용한 슬픔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당신은 이 비디오를 처음 재생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변화입니다. 이 새로운 명료함은 곧 당신의 삶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다음에 그 익숙한 마찰과 오해받는 느낌이 들 때 당신에게는 이제 이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으로 가져갈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내면을 성찰하기 위한 것이며 매우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가까운 누군가가 너 변했어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어떤 특정한 과거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습은 어떤 버전인가요? 그리고 같은 질문의 두 번째이자 더 조용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 특정한 모습의 당신이 아직 존재하기는 하나요? 아니면 지금의 당신 속으로 이미 녹아 사라졌나요? 마음이 움직인다면 아래 공간은 이 질문이 떠올리게 한 것을 나누는 곳입니다. 서로의 고유한 과정을 충고하기보다는
그저 목격하고 증언하는 곳입니다. 지금의 자연스러운 충동은 이 모든 지식을 적용하고 상황을 바로잡으며 새로운 인식을 삶의 변화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첫걸음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부드럽고 심오하며 강력한 단순한 관찰의 행위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저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막 접어든 이 여정에는 섬세하고 흔히 말해지지 않는 단계가 있습니다. 패턴을 인지하는 것과 새로운 존재감을 온전히 구체화하는 것 사이의 공간입니다. 이것은 서둘러 지나쳐야 할 중간 단계가 아닙니다. 이 틈은 지식이 지혜가 되고 바라봄이 마침내 새로운 존재 방식이 되는 성스러운 통합의 땅입니다. 이 공간 안에서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바로 이곳 일상의 상호작용 순간들 사이의 침묵 속에서 가장 깊고 지속적인 변형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당신의 유일한 과제는 과거의 자아가 요구받을 때 어떠한 판단도 없이 이를 알아차리고 새로운 자아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진실인지 바라보는 어려운 작업을 해냈습니다. 이것이 이 여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며 당신은 오늘 그 필수적인 발걸음을 이미 내디뎠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이 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과 당신이 해나가는 그 조용한 작업을 깊이 존경합니다.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이 메시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 경험들을 아래 댓글로 남기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평안하시고 곧 다시 뵙겠습니다.